핫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오는 29일이죠.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도전하는 그 소병훈 의원 만나볼 텐데요. 그 최고위원에 도전한 경기 광주 갑 소병훈 의원이 느끼는 주요 현안, 또 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되어 계시죠? 소병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병훈입니다. 네, 그냥 처음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소위원께는 네, 저 최고위원 후보 기호 몇 번이십니까? 기호 5번입니다. 아, 기호 5번이시군요. 오직 소병훈. 오직 소병훈 기호 5번. 예. 예, 또 기억에 또 이렇게 확실히 또 이제 각인이 또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차기 민주당 지도부의 제일 과제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가 도전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당직, 이런 제가 했던 일들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그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제가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이제 쭉 그 과거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배와 함께 해온 의원들이 국회에 꽤 여러 분 계십니다. 예. 그분들이 저에게 출마를 또 권유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한꺼번에 또 이렇게 좀 재해가 불어닥쳐서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또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수마가 핥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 코로나 폭발적 확산까지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정작 예. 그 중요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올해 장마가 여느 해보다 길었지요. 예. 그래서 우선 먼저 그 계속된 폭우로 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소중한 농토와 집을 잃은 분들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정치권 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네. 우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경기 침체가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이 방역과 함께 새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좀 방역 수칙 준수로 좀 철저하게 국민들께서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은 사실은 코로나나 수해를 겪으면서 장래 미래가 좀 걱정됩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나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긴 호흡의 대비도 필요하다. 예. 그래서 우선 급한 일을 함께 해야 되겠지만 또 함께 병행해야 될 일이 미래에 대한 대비도 지금 함께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뭔가 최근 사태에 대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때, 그때 그 기후 변화 문제, 기후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민심이 현 정부에 많이 돌아선 상황이라고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소병훈 그 의원께서는 또 이제 최고위원 후보 중에 유일한 국토위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릴게요. 그 최근에 그 소병훈 의원께서 국토위 소관 기관 업무 보고에서 네.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네.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 세입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7분 정도의 질의 시간에 한 얘기인데요. 예. 그 부분을 연결을 잘 시켜야 됩니다. 제 말을 앞뒤를 막 섞지 말고 제가 그렇죠. 전세제도 제 바로
앞 질의를 하면서 예.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전세 제도를 관련해서 우리 정부를 아주 심하게 그 전혀 우리 그 전세 제도가 마치 전세제 이번 그 부동산 3법 때문에 전세 제도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과정이 가파르고 이런 좀 뭐랄까 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길래 예. 제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건데요. 예, 뭐냐면 예,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 전세 제도는 사실 우리나라나 남미 몇몇 나라에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월세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월세가 60%가 넘고 전세가 이제 4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하면 그 전제를 제가 붙였는데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을 조정을 하면이라는 내용이 빠졌군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얘기에 덧붙인 게 전월세 전환율은 대통령령으로 고칠 수 있다. 그게 이제 지금 한 거의 2주 정도 지난 얘기인데요. 예. 바로 며칠 전에 정부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4.5%에서 2.5%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은행에 내는 그 이자나 아니면 임대자에게 주는 임차인의 월세나 이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임대인에게 가는 기회비용, 임차인에게 가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2.5%면 전세 월세 전환에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의견이셨는데 예. 그게 좀 약간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네요. 글쎄요. 이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전월세 그 전환율이 4.5%, 2.5% 내려왔다는 게 예. 아마 많은 그 세입자께서 걱정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50만 원 월세를 내야 될 사람들이 한 30만 원 정도로 내려오는 예. 앞으로 그렇게 함부로 인상을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일종의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소병훈 의원님.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확신범이라는 소병훈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네. 아니 우리 소병훈 의원께서 기본소득 확신범이셨나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제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준비한 것이 기본소득 관련법이고요. 기본소득 개정법.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그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얘기들이 이제 야당 대표도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슈가 됐습니다. 기본소득은 더 이슈가 돼야 돼요. 좋아요. 아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안을 제출해놓고 지금 입법처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게 이 사회 이슈가 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저는 사실은 이러기 전에 이미 기본소득에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도 하고 준비돼. 그래서 아마 확신범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 기본소득 관련해서 여러 그 언론에서 저한테 토론을 요청하고 그랬지만 저는 기본소득 찬반 토론에는 나가지 않겠다. 기본소득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그리고 기본소득을 시행할 때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나가겠다. 저는 찬성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곳곳에서 해서 아마 그걸 기본소득 확신범이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철학과 또 소병훈 의원과 이렇게 또 이제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유사합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공식 질문인데요. 최고위원이 되시면 원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우리 소 의원께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번 그 21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180석을 허락하셨는데 그 과정에 제가 지난 총선에 21대 총선에 중앙선대의 당의 조직본부장으로서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다음 6개월 후에 있을 재보궐선거랄지 내후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 부분에 그대로 활용해서 다시 승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보이지 않는 저항, 탈법, 불법 저항들이 어떤 불법 집회나 이런 걸 빙자해가지고, 이거 광화문 집회처럼 빙자해서 정부 세력들이 준동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그건 우리 당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 당을 강하게 만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4년간
여러 당직을 하면서 당을 가까이에서 깊이 봤기 때문에 예, 예. 그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는 가장 적임자일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절대 그 21대 국회에서는 20대 국회처럼 식물국회 전체를 밟지 않겠다. 예. 당의 제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이 정착될 때까지는 21대 상반기 원구성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고 예, 예. 18개 상임위원장 체제가 필요하다. 이건 입법 독주가 아니고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발목 잡기 때문에 그 실현을 못 시켰던 민생입법, 개혁입법, 그리고 경제민주화법 등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 알겠습니다. 국민들 생활에 이 어려운 생활 중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에서 그런 그 역할을 국회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강한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다. 예, 이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소병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네, 소병훈. 5번 오직 소병훈. 그래서 기호 5번 우리 네. 소병훈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5번. 오늘부터 대의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참 이번 그 대회에서 좀 목표하시는 바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직 소병훈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 광주 갑 소병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